원장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한 15분 전에 일이 끝나서 원장님들 뵈려고 굉장히 빠르게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만 더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5분이 지났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5분 동안 기다려주신 원장님들 감사합니다. 원장님들 소리 켜실 수 있는 분들은 소리 좀 켜주세요. 저 혼자 지금 너무나 적막해요. 자, 피터디 원장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으면 떡상, 안 안녕하세요. 들으면 폭망.
예민 피부 지키는 클렌징 가이드 교육에서 원장님들을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시작해도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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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예민 피부 지키는 클렌징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세상 쉬운 여드름 교육과 세상 쉬운 여드름 압출 교육, 문제성 피부 관리, 창업 교육 등을 교육하고 있는 동탄 문제성 피부관리실 채용피부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윤경입니다. 응, 응, 응. 빨리 들으러 들어와요. 정말 들어왔어. 아, 몰라.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신 원장님들께 박수 드리며 시작하기 전에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피부 살리는 클렌징 가이드,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 예민 피부 클렌징, 예민 피부 관리 비법, 예민 피부 클렌징 코칭, 그리고 번외편을 준비했습니다. 자, 기대되신다면 채팅창에 1번 적어주세요. 어떻게 하죠? 음, 감사합니다. 자, 피부가 진짜 좋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피부가 진짜 좋아지는 방법 한 가지씩만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원장님들.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관리실에 온 고객님들의 피부를 좋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잘 씻기. 맞아요. 일단 잘 씻어야 되겠죠. 또, 네. 맞아요. 규칙적인 생활, 잘 자기, 수분 관리 잘하기. 어, 이렇게만 해도 우리 피부는 좋아지는데 진짜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피부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피부가 좋아지냐면 우리 피부는 독립세포, 그리고 피부는 또 예민하고 섬세하죠. 그리고 이번 주에 오셨던 고객님들이 다음 주에 오시면 피부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고객의 피부에 맞게 관리를 잘 해도 그 고객님이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습관을 따랐는지 따라서 피부가 완전 바뀌는 거를 보시게 되는데 그거는 바로 피부가 스스로 지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들이나 저나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고 관리실의 프로그램을 보면 자 클렌징, 딥 클렌징, 필링, 왁싱, 레이저, 수기 여러 가지 자극적인 피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피부가 좋아지는데 우리 에스테틱은 이렇게 자극적인 관리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고객의 피부를 좋아지게 할 수 없을까요? 아니죠. 이 고객의 피부에 맞는 관리를 하면은 피부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고객들의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클렌징. 클렌징입니다. 아까 원장님들이 어떤 것을 하면은 피부가 좋아지는지 말씀하셨는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씻기 중에 제일 먼저 원장님들이 코칭해야 될 것은 클렌징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장님들이 샵에서 굉장히 쉽고 빠르고 잘 하시는 클렌징법인데 제가 준비한 클렌징법 두 가지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잠깐만요. 영상 공유 좀 할게요.
자, 지금 영상 보이시나요?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보여요. 잘 보여요. 아, 네. 자, 효소 사용법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장님들 샵에 효소, 그런 엔자임 파우더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민 피부는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가? 피부가 예민하다는 것은 피부가 약하다, 상처가 있다, 트러블이 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피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피부 자극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효소 사용법 첫 번째입니다. 효소를 손에 충분히 러빙을 한 후에 피부에 거의 닿지 않게. 지금 저 러빙의 장면은 피부에 압을 전혀 주지 않는 클렌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손에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에 효소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상 보실게요. 두 번째 영상 보이시나요? 아직 안 보여요. 화면 공유 다시 누르고 키셔야 될 거예요. 자, 다시 효소 사용법 두 번째입니다. 오늘 아직 안 보여요. 자, 샵에 있는 여러 가지 겔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겔을 원장님 화면 안 보여요. 충분히 효소에 믹싱해서 골고루 발라준 다음에 효소는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만나야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장님 화면 안 보여요. 각종 샵에 있는 스킨을 섞는 것보다 겔도 한번 섞어 보세요. 자, 겔을 섞어서 충분히 거품을 낸 후에 자, 영상 안 보여요? 잠시만요. 지금 보이시나요, 영상? 아니요, 아직 안 보여요.
원장님들 죄송해요. 원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이게 화면이 잘 안 잡히네요. 원장님들 영상 보이시죠? 잘 보여요. 이거 제가 네, 다시, 영상 잠시만요. 네, 영상 킬게요, 원장님. 네. 영상 첫 번째부터 좀 켜주실래요, 원장님? 아, 네. 네, 다시 설명할게요. 네, 효소 사용법입니다. 네. 킬게요. 네, 네, 효소 사용법입니다. 예민 피부에는 네, 최소한의 자극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손에서 충분히 요소 파우더를 문질문질해서 고객의 피부에 짧게 그리고 유난히 이제 홍조가 있거나 붉거나 이렇게 눈에 띄는 피부는 더더욱 피부에 바르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고 손에 러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자, 샵에서 사용하시는 각종 겔에 효소 파우더를 넣어서 충분히 문질문질한 다음에 피부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예민하지 않다고 하면 한 5분 정도 두시고 예민하다 그러면 1분 안으로 클렌징을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효소 파우더는 미생물을 같이 동반하고 있어서 따뜻한 물에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거즈에 묻혀서 피부에 거즈를 올린 다음에 5분 정도 있다가 클렌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전 따뜻한 물에 거즈를 묻힌 다음에
시간, 길지 않은 시간으로 거즈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민 피부가 좋아하는 클렌징 두 번째입니다. 딥 클렌징 영상 한번 볼게요. 어떤 거예요, 원장님? 네, 스크러버 클렌징으로 아, 좀 풀어주세요. 스크러버? 네. 네, 스크러버 다음에 산소예요? 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그 스크러버를 이용해서 코 블랙헤드 제거하는 거를 많이 봤잖아요. 이번에는 스크러버를 이용한 클렌징입니다. 클렌징 젤이나 클렌징 로션을 스킨에 믹싱해도 되고 아니면 클렌징 젤 유형의 요즘에 클렌징이 많이 나오는데 1차 클렌징을 하고 2차 클렌징을 스크러버를 이용해서 절굴 전체에 도포한 후에 코 부분은 한번 불리듯이 스크러버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가벼운 스크러버 클렌징으로 한번 하시면 2차 클렌징, 딥 클렌징으로 굉장히 고객들의 만족도가 큰 클렌징 방법입니다. 자, 샵에 잠자고 있던 스크러버를 꺼낸다고 하시는 원장님들도 많았는데 꼭 스크러버를 이거는 예민 피부뿐만 아니라 그 어떤 피부에도 다 추천합니다. 일반 피부, 여드름 피부 다 추천하니까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딥 클렌징 편이에요, 지금은. 네. 얘는 오투덤 산소 클렌저예요. 얘는 생크림 제형입니다. 역시 이 산소 클렌저를 볼에다 덜어서 문질문질 한 다음에 얼굴 전체에 도포하고 빠르게 러빙. 그러면은 이 제형이 휘핑크림처럼 바뀌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모공 사이사이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클렌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클렌징을 제가 4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꼭 샵에서 한번 써보세요. 요거 앵글, 이 응. 영상은 조금 이따가 들어주세요. 그러면 원장님이 호스트 가져가셔야 돼요. 교재 켜야 되니까. 보낼까요? 원장님? 네, 네. 예민 피부는 여러 가지 이제 피부를 말하는데,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예민 피부는 어떤 피부를 예민 피부라고 할까요? 빨간,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빨간 피부, 빨간 피부, 트러블 피부, 여드름 피부. 맞아요. 자, 여기 1번, 2번이 있는데 주사 피부염은 1번이다. 아니다. 주사 피부염은 2번이다.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자, 주사 피부염. 주사 피부는 1번이다. 주사 피부는 2번이다.
자, 샵에 여러 피부 타입의 고객들이 오는데 제일 케어를 하기 전에 원장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피부 판독이에요. 정확한 피부, 이 피부가 주사 피부인지 지루성 피부인지 기민지 잡티인지 오타모반인지 이런 정확한 피부 판독을 하고 난 후에 그래야 관리를 들어가야 관리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주사 피부 2번이다. 다른 원장님들은요? 자, 2번이 주사 피부다. 아니다. 1번이 주사 피부다. 자, 그럼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사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의 특징이에요. 주사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데 주사 피부염은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있고 대부분 가려움증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 중심부에 생기고 얼굴에 또 주로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자, 지루성 피부염. 부분적으로 부분이 붉어요. 피부가 주사 피부염은 약간 면이 평평한 것에 비해서 지루성 피부는 피부가 오돌도돌한 느낌이 나요. 가려움증이 있어요. 그리고 각질이 생겨요. 그리고 주사 피부염은 얼굴에 주로 생기지만 지루성 피부염은 얼굴, 두피, 귀 이런 쪽에 자주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사 피부염은 몇 번일까요? 1번? 1번. 1번, 1번. 1번이요. 네,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죠. 아, 주사 피부염은 1번입니다. 음. 자, 예민 피부나 문제성 피부 살리는 꿀팁이 있어요. 원장님들이 샵에서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기도 하고 정성껏 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하나 포인트로 알려드리는 꿀팁을 준비했어요. 자, 앰플 바르는 법이에요.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저 그러면 그거 주세요. 호스트. 호스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제 이름 빨간 점 3개 있잖아요. 제 이름에. 네, 그거 누르면은 호스트 뭐 저거 있을걸요? 호스트 호스트 만들기. 만들기? 네네네. 네. 음, 잠깐만.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지금 영상은 저도 많이 쓰고 원장님들도 많이 쓰는 프로티나 앰플이에요. 자, 영상을 끝까지 보고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앰플을 바를 때, 지금 이거는 굉장히 빨리 돌리기를 한 영상이라서 굉장히 손 동작이 빠른데, 원장님들이 하실 때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정도로 천천히 해도 되나라고 느낌을 받으실 정도로 천천히 해주세요. 그리고 예민 피부 할 때는 단 손의 압을 다 빼고, 하지만 예민 피부가 아닌 그냥 피부는 살짝살짝 압이 들어가면 굉장히 잘합니다. 자, 2번.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1차, 그 다음에 3차. 자, 3차 때는 약간 혈점을 눌러주듯이. 그리고 흡수를, 음. 자, 영상 한 번만 더 빠르게 돌려주세요. 앰플을 전체적으로 발라서 흡수시키는 목적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라주세요. 혈점만 누르는 겁니다. 왜냐면 예민 피부나 여드름 피부는 그 부분을 계속 자극하면은 피부가 더 붉어지거나 여드름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자극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부분만 자극해서 지금 관자놀이 같은 경우에는 압을 주는 거고 지금 눈썹, 앞머리는 힘을 약간 준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손에 힘을 빼고 흡수. 두 번째. 자, 두 번. 자, 그리고 한 번 더. 세 번. 이렇게 지금 관리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지 않다면 꼭 이렇게 이런 방법을 추천해요.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요즘에 오시는 고객들은 굉장히 건조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기 때문에 난방이나 이런 걸 많이 틀잖아, 히터나. 그래서 요즘에 오시는 고객들은 굉장히 건조하다, 뭐 당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원장님들이 피부를 보고 나서 아, 들어올 때부터 원장님 저 오늘은 좀 건조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5번 정도 레이어드 해서 꼭 흡수를 시키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프로티나 앰플 중학생 발라줘도 돼요. 근데 이제 교재 또 켜야 되죠? 네, 교재 켜주세요. 호스트 넘길게요. 네. 네, 켜주세요. 원장님 지금 좀 도움이 되고 계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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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자, 예민 피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몰라서 그냥 제가 조금 팁으로 알려드리면 좋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여기서 조금 추천해야 될 것은 클렌징, 딥클렌징 이 순서가 있는데 반드시 딥클렌징을 할 때 자극이 되는 딥클렌징은 피부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여기 다시 피부 상태 확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순서는 클렌징, 딥클렌징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뭐 팩이나 기계나 이런 거를 하지 마시고 고객의 피부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딥클렌징을 하고 나서 예민한 사람들은 붉게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예민하게 변한다거나 하면 반드시 그냥 바로 케어를 들어가면은 염증을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주의해서 하시면은 피부 잘한다 이런 소리를 꼭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1차로 여드름 피부, 예민 피부, 홍조 피부, 문제 있는 피부는 머미 마스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머미 마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머미 마스크를 해주시고요. 머미 마스크가 없으신 분들은 뭐 수딩 마스크 아니면 1차 팩 이거를 한 다음에 압출을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페이스 테크닉 들어가시는 분들은 페이스 테크닉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계 관리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때 기계 관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예민 피부 그 앰플 도포하는 거 알려드렸는데 그거를 최소 2회, 많게는 5회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방치 5분 정도 방치 그리고 재생크림 살짝 발라주시고 테크닉은 아까 그 압을 넣었을 때 우리가 시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혈점을 조금 눌러주는 테크닉을 해주시면 좋아요. 테크닉을 잘 모르겠다. 압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스크팩, 그리고 모델링팩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클렌징 분류 볼게요. 클렌징은 오일,
젤, 밀크, 폼이 있는데 블랙헤더가 많다 이러면은 오일을 추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뜻함을 원한다 하면 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건성이다 그런 밀크, 그리고 좀 피부가 건강하다 그러면은 폼. 이렇게 클렌징은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되고요. 자, 딥 클렌징. 화이트헤드나 좁쌀 여드름이 있다. 그럼 효소나 고마지. 고마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고마지 사용법도 한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고마지를 처음부터 얼굴에 도포해서 시간을 방치를 하면 그것도 예민 피부한테는 마이너스 케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마지를 만약에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신다면, 고마지도 아까 손에서 충분히 러빙을 한 후에 빠르게 딥 클렌징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크럽, 그리고 엑시드, 그리고 워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 추천하는 거는 고객 피부 타입에 맞게 추천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고객이 왔어요. 고객이 와서 클렌징을 어떻게 하는지도 봤고, 딥 클렌징 어떻게 하는지도 봤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도 봤고, 어떻게 앰플을 발라줘야지 이 고객님이 만족할 만한 앰플 사용법도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남은 거는 상담이에요. 이제 샵에 홈케어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 저 역시 많이 갖고 있고, 또 창고에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판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냥 그걸로 목욕하신다는 분도 있거든요. 하도 많이 남아서 그러지 마시고 홈케어를 상담법을 좀 배우셔서 꼭 고객의 피부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홈케어를 잘 판매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네. 완전 네. 궁금해요. 자, 고객이 오셨어요. 그 상담 차트로 상담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저의 샵의 상담 차트예요. 다 보이시죠? 이게 한 명의 고객에게 이런 히스토리를 제가 알아냅니다. 알아낸 다음에 어떤 피부 타입인지, 아까 피부 타입 했죠? 주사 피부, 지루성 피부인지, 예민 피부인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물어본 다음에, 그리고 내가 팔고 싶은 제품이 있고, 고객이 쓰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들은 어떻게 하신다? 고객이 쓰는 제품은 잠시 넣어두세요. 왜냐면 내가 가진 제품을 판매를 할 거니까.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는지 잘 듣고 그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고객님이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해요. 자, 피부가 예민해요. 예민한데 요즘에 고객님들은 굉장히 화장품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서치를 많이 해서 좋은 화장품을 갖고 오세요. 근데 건드리기만 해도 예민하고 건드리기만 해도 붉어진 피부인데 클렌징 오일을 쓰는 분들, 저는 클렌징 오일을 써요. 이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샵에 갖고 있는 건 클렌징 젤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고객이 이 클렌징 젤을 구매를 해 가실까요?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음. 자, 예민하고 홍조가 있고 붉은 피부인데 클렌징 오일을 쓴다. 그러면은 왜 클렌징 오일을 쓰게 됐는지를 한번 그냥 살짝 물어보세요. 그래서, 고객님, 클렌징 오일도 굉장히 제품이 좋지만 고객님 피부에는 클렌징 오일이 고객님 피부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클렌징 오일은 자극을 많이 줘요. 그리고 그 오일을 지우기 위해서 또 뭘 써요? 홈클렌징. 홈클렌징을 또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민 피부는 클렌징을 많이 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왜?
자꾸 예민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님 클렌징 오일을 구매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셨지만 지금 고객님 피부에는 클렌징 오일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피부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피부가 건강해진 다음에 그 제품을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아까 영상에도 보여줬던 이 오투덤 클렌저를 지금 조금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 클렌저의 핵심 키워드를 한두 가지 알고 계시면 더 좋아요. 고객님, 이 오투덤 이 산소 클렌저는 이 거품이 문질문질하면 이 거품이 휘핑크림이나 생크림처럼 변해요. 생크림처럼 변하는 그 포근포근한 그 클렌징 거품을 고객님 피부에 살짝 클렌징 할 때 살짝 얹어서 문질문질하고 한번 클렌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피부가 싫어하는 거는 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금방 피부가 변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와 모공, 그리고 노폐물만 제거하고 고객님 피부에 남겨놓은 수분은 남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클렌징을 추천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제품 핵심 키워드까지 고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발라주기? 어, 체온에 네, 딩동댕. 반드시 상담실 아니면 고객한테 발라주셔야 돼요. 발라주고 만약에 고객님 손에 이 클렌징뿐만 아니라 에센스, 뭐 재생크림, 앰플 다 마찬가지예요. 고객님한테 반드시 이 느낌과 향과 자 문질문질 해보세요. 문질문질 하니까 거품이 휘핑크림처럼 바뀌었어요. 이 포근포근한 이 거품을 고객님 세안하실 때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은 고객님이 지금 고민하시고 있는 이 피부가 굉장히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집니다 하면서 꼭 발라주세요. 그래야지 고객님들이 한 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한 번이라도 더 원장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음, 이해하셨으면 1번 쳐주세요. 아니면 여기서 궁금한 거 있으면은 감사합니다. 자, 피부 타입별 아니 원장님들이 쳐주세요 할 때 빡 쳐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피부 타입별 클렌징 추천 보겠습니다. 자, 예민 피부, 여드름 피부, 일반 피부, 노화 피부 이렇게 클렌징 추천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고객이 왔어요. 예민 피부예요. 여드름 피부예요. 문제가 있는 피부예요. 그런데 2차 세안, 3차 세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그 피부 타입에 맞게 코칭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피부가 좋아지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은 클렌징을 바꿔준다. 어떤 클렌징? 피부에 맞는 클렌징. 도 맞지만 내가 팔고 싶은 클렌징.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팔고 싶고 그 중에 고객님 피부에 맞는 클렌징을 추천해 주시면 음, 됩니다. 네. 네. 어, 지금까지 제 강의 이해하셨나요? 네. 네. 아까 그 영상 띄울 때, 사실, 살짝 고백하자면, 제가 원래 중교육을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피터디 원장님들을 위해서 첫 번째 중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습은 했는데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아까 좀 시간을 버려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번외편을 준비했어요. 자,
원장님 샵에 제일 많이 쓰는 기계는 어떤 기계일까요? 어떤 관리 초음파, 제일, 아니, 물방울, 또, 물방울, 물방울. 물방울. 초음파. 초음파. 와, 원장님도 기계 진짜 많으시다. 자, 어떤 피부에 초음파를 하면 좋고, 어떤 피부에 물방울을 하면 좋을까요? 나는 알고 있다. 1번. 1.5번. 1.5번. 알고 있다. 그러면은 초음파랑 물방울의 차이를 알고 있다. 1번. 1.5, 3번. 1.3번은 뭐죠? 알랑말랑? 아리까리? 알지, 알지만 더 알고 싶어. 자, 초음파랑 물방울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파동과 파장. 이거, 자, 파동은 1초에 따다다다다다다 몇 번 치냐? 따다다다다닥 치느냐? 따다다다다닥 치느냐가 파동이에요. 파장은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느냐?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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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느냐? 자, 그러면은 따다다다다닥 들어가는 거는 초음파다 물방울이다. 초음파. 그러면은 따닥 따닥 파장이 깊게 들어가는 거는 초음파다 물방울이다. 물방울. 어, 정답. 네. 그래서 초음파와 물방울의 차이점은 파장과 파동이 다른데, 자, 예를 들어, 아니, 원장님들 주변에 물방울에서 트러블 났다, 번 입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 번을 입은 이유는 뭘까요? 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고객님 피부가 예민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긴 파장과 파동을 갖고 있는 물방울을 사용해서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충분히 이제 이 초음파랑 물방울 할 때 우리가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겔이나 어떤 글을 많이 쓰는데 그런 거의 양이 작을수록 트러블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쓰실 때는 초음파는 진정시키거나 보습시키거나 장벽을 개선할 때 쓰면 좋고요. 초음파와 물방울이 이게 초음파랑 물방울이 기회값도 다르잖아요. 그 이유는 물방울은 우리가 진피에 있는 수분을 끌어올립니다. 표피 위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의 어떤 장벽을 개선할 때나 어떤 시너지를 할 때 물방울을 쓰면 더 좋고요. 그리고 초음파에서는 없는 콜라겐 단백질을 증가시킵니다. 콜라겐 효소를 증가시켜서 피부층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성 피부나 아니면 우리가 자극이 있는 케어를 할 때 뭐 스킨 플래닝을 한다거나 MTS를 한다거나 레이저를 한다거나 플라즈마를 한다거나 이럴 때 빨리 진정시키고 복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피부의 콜라겐 단백질 분해를 효소하는 이 분비를 효소 분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초음파와 물방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물방울은 진피의 수분감을 위로 올려서 피부 개선 속도가 빠르다. 초음파는 파장이 따다다다다닥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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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물방울은 따다다닥 따다다닥 따닥 따닥 이렇게 해서 피부에 들어가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초음파는 피부 표피, 그다음에 살짝 진피 경계부 정도에 들어가는 거고, 물방울은 진피까지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피부 타입에 맞게 어떨 때는 초음파를 써야 되고 어떨 때는 물방울을 써야 되는지 정리가 되셨나요? 네. 네.
자, 네. 제 교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와, 와.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예민 피부에 관해서 어떻게 클렌징을 하면 조금 더 빨리 좋아지는지, 어떻게 하면 자극 없는 클렌징을 하는지, 딥클렌징을 하는지, 어떻게 앰플을 바르면, 이 고객의 피부가 더 좋아지고, 우리 고객이 만족할 만한 케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짧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교육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내일 샵에 가셔서 효소 클렌징을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딥클렌징을 하시던지 아니면 앰플을 흡수하는 거를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피터디 12월 교육은 좁쌀 여드름 퇴치 압출 비법 대공개와 스킨 플래닝, 콜라보 매출업 전략, 그리고 에스테틱 차별화 전략 데콜테 정복하기가 12월 교육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장님들이 12월에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 후기 작성 시 제가 이제 만든 교재를 제공하고 영상도 필요하면 이거는 네, 영상도 보내드릴 텐데, 내일 낮 12시까지 보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세 개 다 하셔야지 되고요. 자, 뷰원모 카페에 올려주시고, 피원모 단톡방에도 올려주시고, 스토리, 인스타 스토리, 자, 러블리 아롬, 핀플렛, 유포리아 스킨까지 아이디 태그를 해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터지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피곤한데 고생 많으셨어요. 혹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까 질문이 누가 있었는데? 네네. 잠깐만요. 질문이 있으면은 원장님들 아까, 피곤하시니까 아까 여기 아, 예민 피부인데 오일 쓰지 말라 하면 이거 왔었어요. 네. 예민 피부? 잠깐만요. 예민 피부인데 오일을 쓰지 말라고 하면 화장 진하게 하는 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예민 피부인데 오일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오일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2차 세안을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럼 예민 피부에는 뭘 쓰면 좋다? 자극이 조금이라도 덜한 클렌징 겔이나 클렌징 로션을 추천해 드리면 좋아요. 네. 네. 그리고 화장을 진하게 하는 분들은 1차 세안으로 클렌징 겔이나 클렌징 로션으로 1차 세안을 하고요. 그래도 나는 좀 찝찝해요.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주 소량의 폼을 사용하시게 해주면 좋아요. 소량이라는 어느 정도냐? 새끼 손톱 3분의 1. 네. 정도로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 2차로 폼. 근데 폼의 양을 줄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영상에 했던 효소 클렌징은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있을까요? 효소 클렌징은, 어, 제가 지금 오늘 한 효소 클렌징은 추천해 줄 만한, 그런 루트가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원장님들이 서치해서 효소 클렌징을 그냥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마스코스에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알아봐 드릴게요. 그거는. 특별히 이게 추천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호스트 넘겨드릴게요. 예민 피부들은 각질 제거를 아예 안 들어가나. 각질 제거는
예민 피부 같은 경우에는 주기를 조금 넓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각질 제거보다는 아까 그 딥 클렌징처럼 그런 제형으로 각질 제거를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난 진짜 각질 제거를 마음 먹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텀을 조금 두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민 피부 자체는 이미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각질 탈락이 빨리빨리 되는 피부가 예민 피부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각질 제거는 굳이 일주일에 한 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효소 클렌징은 꼭 손으로 하는 건가요? 손? 아니, 아까 영상 2개 보여드렸잖아요. 손으로 하는 이유는 고객의 피부에 이 효소가 많이 닿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손에 충분히 러빙을 하고 그 거품으로 클렌징을 하느라고 1번 영상은 그 영상이고요. 꼭 손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붓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집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집에서 어떤 거? 딥 클렌징? 이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각질 제거. 네, 집에서는 각질 제거를 굳이 하시지 말라고 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 샵에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오시니까 각질 제거는 제가 충분히 여기서,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 고객님한테 처음에 왔을 때 상담할 때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고객님은 지금 예민 피부예요. 예민 피부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지만 나는 고객님을 위해서 굉장한 프로그램을 짜서 관리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 안에 각질 제거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고객님이 만약에 집에서 각질 제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고객님의 피부가 더 늦게 좋아지거나 더 천천히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의 이 피부를 위해서 제 프로그램을 따라서 제가 케어를 할 테니까 고객님은 집에서 각질 제거를 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예민 피부니까 각질 제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분을 채워야 되고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해야 되는 게 더 큰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질문 없으면은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